농촌 선교 특별위원회 서기 이종동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먼저 오신 분들은 이 자리를 못 받으실 수 있어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일날 28일날 매일 다 살펴보고 질의응답 나왔던 내용을 따로 엮어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발제물 33쪽부터 있고요. 이 PPT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패스브 러닝 때문에 보고 지나가면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같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PPT 하지 않고 책을 좀 조금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33쪽에 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크게는 5월 28일 날 우리 지속가능한 농촌교회 선교 대책을 위한 심포지엄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축약해서 감추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종합 토론했던 내용, 지금 나눠주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 준비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속가능한 농촌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또 필요한 것들의 어떤 백업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본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동국의 회원 교회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몇몇 교양하면서 한번 간추렸는데, 이것을 좀 오늘 제 논지는 이런 것을 좀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44쪽에 있는 그 통계 자료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통계 자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포지엄 당일날 발제된 내용을 좀 감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토론의 질의응답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쪽을 한번 봐주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최근에 농촌 실태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계속해서 연구자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감추렸습니다. 우선 농어촌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전력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우리 농촌의 실태가 그 절벽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이쪽으로는 이제 가면 그냥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구 감소, 저출생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끝단부에 지금 와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거기 45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그 바로 위에 2023년에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18.2%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이미 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굉장히 힘듭니다. 농촌 인구 또한 2020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976만. 2010년부터 귀농귀촌 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촌 인구가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2020년이 지나면서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였다면 지금 현재의 통계는 2020년부터 감소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2030년에 지금 5만이 2020년에 976만이고요. 2021년에 5만이 빠졌고요. 2030년에 943만을 보고 2050년에 845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농촌 인구는 대륙으로서 자연 감소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2023년 인구 통계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역의 인구가 4,000명이 감소했대요. 그런데 그 대부분 80% 정도가 다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농촌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이제 45쪽 하단에 보시면은 농촌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것들이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불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활을 재생하고 개선하는 운동들, 활동들이 공간을 재배치하든가 농촌 재생운동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농촌을 새롭게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46쪽에 보시면 고령화 교인들의 통계가 있는데 농어촌 교회는 60대 이상이 89%,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42%. 그리고 교인이 적으니까 또 고령화되고 하는 과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목회자의 사례비 여기 2022년 예장통합의 동부지역 농어촌 목회자 통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 절반 이상 54%가 약 150만 원 미만, 그리고 100만 원 미만도 40%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통계로 보는 지수들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47쪽에 있는 그 농촌과 관련된 최근의 조사 자료들을 보면 국민들이 농촌이 필요하다,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농업의 위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신앙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48쪽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줄에 농촌 농업을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농촌 농업을 돕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나 농촌 다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의해서 농촌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24년에 10대 공정 이슈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재생 추진을 하나의 농정의 중요 이슈로 잡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가 밑에 3번인데요. 농사농촌의 마을 패널, 그런 마을 패널이라고 하는 동네 이장들입니다. 동네 이장들은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분들을 조사해 봤을 때 최근에 1년간 행정 리단위로 이사온 주민이 있는가 할 때 귀촌이 31.9%, 귀농 26.2%,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씩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지역에 연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교회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갈 때 추장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있는 타지에 나가 있는 교인들과의 접촉점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또 나중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될 때는 고향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타지 동문들, 우리 교회 같은 게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문들과의 유대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선교 정책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다문화 가정들이 약 58.8%가 지역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을 내의 기초생활수급 가정들을 볼 때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97%,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약 92%, 장애인 24.7%, 조선가구,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밑에 제일 아래 그 마을 내의 공동시설을 조사한 현황을 보니까 마을마다 경로당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교회 내로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함께 접촉을 한다면 마을의 공동시설로 모든 곳에 거의 다 있는 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또 목회 활동들을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서 한 가지 더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51쪽에 보면 예장 통합이 거기에 농어촌 선교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예장의 농어촌교회 또 목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5월 10일 날 중간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9일 날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기 위해서 초기에 우리 신고하시는 정재동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단 통계가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것과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지수가 과거 지수하고 같이 뒤섞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교단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잡을 수 없어서 예장 통합의 통계 자료를 인용을 좀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는 농촌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요. 52쪽에 3번 보시면 10년 후에 농촌교회가 어떻게 될까 할 때 교인이 감소되어서 교회가 통합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지표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요정되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교회의 외부적 문제도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내부적 문제도 교인 감소 및 고령화. 7번에 그러면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마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마을 목표를 해야 한다 하는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53쪽에 9번에 보시면은 농어촌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희망이 없다 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농촌교회 목회자가 어떤 역량으로 그 지역의 목회를 돌파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의지나 선교 역량 같은 것들이 농촌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굉장한 가능성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번 농촌선교 특별위원회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있는 통계 자료들을 인용해서 농촌의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3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우리가 발제에 사용되었던 내용을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발제만 제외하면 노인 돌봄 목회, 또 농촌 목회, 또 농촌 목회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발제를 다 제가 통합해서 대략 개념만 좀 맞춰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34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농어촌 교회의 목회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 인구, 적정 생산, 적정 소비를 통해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전제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교회가 이제 지속적으로 목회가 가능한 또 교회가 존속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여기에 농촌의 위기,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다 앞에
제가 배경 자료로 이야기했던 것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36쪽에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농어촌의 그 촌락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로는 그래도 귀농귀촌 인구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농촌 지역에서 잘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사역이 필요하고 외지인이 이사 왔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을 주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인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신방이지만 사실은 이사 왔으니까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관계 맺음부터 시작해서 귀농귀촌 인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식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있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칠 때쯤에 우리 기장 업무 안에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와 우리 농촌선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농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나중에 앞부분만 잠깐 지금 볼까요? 지금 한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9분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을목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1.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1. 보편적 지급. 기본소득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조건적 보장.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 심사를 하지 않으며 어떤 노동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개별적 보장.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그 유튜브 링크로 다 보내드리겠고 이것은 이제 부주라고 하는 앱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 뭐 유튜브 나오는 그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배경 이미지를 자동으로 얘가 찾아서 생성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데 다 돈도 따로만 나오고 외국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걸 하려면 미리 제가 이미지 다 바꿔야 되는데 우선은 그렇게 못하고 일단 이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했고 이것을 더해서 한 9분 30초 정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상영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우리가 법제화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같은 곳은 아까 굉장히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잘 적응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약 21회씩 한 21만 8천여 명에게 1년에 60만 대인당 월 5만 원의 그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도시 근로자와 또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의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계획을 메꾸기 위해서 대략 한 30만 원 선에서부터 일단 이제 농촌 거주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농촌에서 농민기본소득과 이런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의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생활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요. 또
결국 농촌 공동체가 계속 이제 소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37조 하단에 결국은 교회도 지역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힘을 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 교회가 지속 가능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38쪽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과거처럼 이제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선교 활동이 한 영역으로 그래서 다가가는 방식들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표방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모토는 향목입니다. 마을 목사. 분목도 있고 경목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네 목사.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로 마을을 그 마을 목회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어떤 차이도 극복해야 될 것이고 또 대화나 접근 방식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다변화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것들을 잘 조화롭게 여기며 목회자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품고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목회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9쪽에 농부가 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부의 옷을 입자. 직접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겠고,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차에, 트렁크에 삽이라든지 농기구를 좀 싣고 다니면서 일하는 분이 있으면 내려서 같이 좀 말도 건네고 그분들 좀 도와주고 하는 방식으로 농부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방식.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어진 농사를 좀 판로를 확보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들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마을 속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방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 안 맞추면 또 합의가 들을 것 같고 6시까지 되는 거죠. 5분만 빨리. 5분만 빨리. 우리 시간표는 6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임을 맞춰놨어요. 5분 전에 우리가 알고 나왔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농어촌 목회 현장에서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은 그야말로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민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성장과 또 성취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지역 로컬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질의응답에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받으신 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발표도 정말 좋았지만 종합토론이 참 귀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그것을 전부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같은 내용끼리 좀 승비를 해본 겁니다. 대략. 그래서 농촌교회의 지속성, 또 농촌 목회자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그러면 시찰이나 노예 간의 연합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농촌교회가 사회복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용을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요약을 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제안이지 않습니까? 정책 제안이니까 3쪽에 있는 정책 및 제도적 대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목회자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고령화로 인해서 농부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유휴 농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농지은행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한다면 그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의 방안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교단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우리 농촌 목회자들이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충남 서천에서는 청년들, 42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5억씩인가를 5분 전이라고 지금 5억씩인가를 지급을 하면 그걸로 농기를 사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것도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42살 이하였어요. 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좀 소개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농촌선교특별위원회가 지금 12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있는 정책 협의 그리고 금년에 있었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농촌교회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방식의 우리 위원회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좀 정책을 열어가는 방식으로서 갈 것이고요. 농촌개발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양분인데 농촌개발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농촌 목회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천민우 장면 기장농목 총무가 70주년 행사에서 발제를 하면서 총회에 농촌을 포함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박경선 목사님 말씀대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농촌교회가 지금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총회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있는가 할 때 총회 차원에서는 현재 다른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9회 총회를 맞이할 때 가장 시급한 농촌 목회 현장의 문제를 TF를 구성해서 선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단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뒤에 뒷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53쪽부터 우리 기장 홍보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종합하면 도시와 농촌교회가 협력해서 사역을 할 때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 3개 교회 정도 되죠. 서울의 향림교회와 전북성로의 들꽃교회, 들꽃교회. 그 다음에 지금 광주 무진교회가 주도적으로 도움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갈개교회와의 협력사역들, 그리고 경동교회가 이번에 해남에 있는 읍매교회에 햇빛발전소를 20km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20km를 통해서 생산되는 소득을 가지고 읍매교회에서는 그 발전 소득을 가지고 미자립교회의 사택, 전기 태양광 설비를 하는 이제 새끼를 치는 이런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동교회는 이제 탄소 소비량을 줄이는 성과가 나온 것이고, 옥매교회는 그 발전 소득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사택의 전기세를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또 한 유형은 이제 지역의 필요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방식들로서 이제 공유냉장고라든지 마을에 모종이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정자에 있는데 거기에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 줌으로써 거기에 생수나 음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방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저도 지금 교회 22년 차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작년에 금년초 골목길 어두운데 LED 등을 한 250개를 깔았어요. 마을 전체. 방문 딱 열고 나가면, 그리고 대문 열고 나가면, 그리고 골목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4,000원 정도 되는 LED 센서 등을 사서 한 250개를 마을 전체에 붙였는데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밤에 불이 탁탁탁 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물었을 때 골목이 너무 어둡고 시내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불 켜지도록 만들어 드린 건데, 이런 이제 지역의 필요를 찾아서 하는 사역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우리 이웃교단입니다만 참새방앗간이라고 해서 그 산책로가 좁은 만경강 후방길에 그 컨테이너를 하나 거기다 생수를 비치하고 커피 같은 걸 비치해 줬더니 한 해에 찾는 사람이 수천 명이 이릅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다 둘러서 물 마시고 또 이제 자기가 채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보죠. 그래 지역에 필요한 것들 찾는 것들, 그리고 이제 협업농장이나 협력사역을 하는데, 우리 여기 나포교회 청사에 계십니다만은 나포사랑이라고 지역과 함께 연대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자립연봉사업인데, 이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권사님을 돕다 보니까 권사님 허리 자체가 더 이상 하우스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맡아서 하우스를 하다가 하우스 하게 돼요. 수박 농사를 하고 멜론을 농사 짓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저절로 농부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농업 회원 중에 농과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가 포도원을 하게 되고 학교 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미생물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포도농사를 성공적으로 잘 짓게 되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기독교농촌개발원에서 예를 들면 목회 나눔방 같은데 소개하면 또 다른 사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단의 조직으로는 기독교농촌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농목의 어떤 다양한 사례를 수립해서 그것을 플로팅 해두면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농촌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고자 할 때 목회의 사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들도 있을 테고, 농촌 목회에 필요한 적정 기술을 학습하는 곳으로 활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총회는 어떤가? 총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농촌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밑에 적었는데, 한신대와 협업으로 사회학과 쪽에 약간 이제 용역사업처럼 아니면 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해서 우리 기장교단의 용어촌 교회의 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조사 같은 것들을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 항상 그 자리에 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홍성의 홍동 문당리 마을입니다. 여기에 2000년 12월 달에 나온 책자가 있는데 문당리을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몇 페이지만? 뒤에 2페이지만. 안 넘어. 예. 더. 예. 여기 뭐. 그림아. 예. 부담. 기본. 예, 여기. 그래서 여기 마을이 풀무 학교하고 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풀무 학교는 졸업식을 차급식으로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졸업식하고 학생들 내보내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차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워서 또 뭐 전문과정까지 해서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마을이 앞으로 100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발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PDF로 담아왔고 그 가장 기본 구상만 담아왔는데 지속 가능한 농촌 그리고 일소공도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 도깨비는 도둑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도 하는 농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홍동 여기 문당리 마을 같은 지역이 마을 전체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고민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참 좋겠다.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러한 방향의 제안을 가지고 또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번 백부의 총회 때 전역에 있을 신청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꾸며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익산시에는요 시장이 둘입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선출된 시장이고요. 한 분은 명예농업시장입니다. 농촌과 관련된 일들은 전부 그분에게 다 확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이분이 성남주민교회 정명재 권사님이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입니다. 우리 교단도 농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직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